윤석열 이자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라는 지시를 했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이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불러요.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두 가지를 지시하는데 계엄 관련 재정 자금을 확보해라. 예비비를 끌어와라 라는 지시를 하나 하고, 둘째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국회를 폐쇄하라는 지시죠. 국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지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잠시 혼내주려고 계엄했다고? 완전 거짓말이죠. 잠시 혼내주려면 왜 예비비를 끌어와서 이 계엄 관련 재정 자금을 확보하고 국회 운영비를 끊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자 완전히 광인 미친 자입니다. 제가 봐서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김건희가 이 도사에게 남편 감옥 가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계엄 직후에 한 얘기인데, 나도 감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김건희 감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이 시원하게 일갈을 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햄버거 계엄 모의 주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도사와 법사로도 부족해 햄버거 보살까지 동원했느냐, 무속 내란을 일으켰는가. 이 노상원이는 계룡산 등 기가 센 곳을 찾아다니며 10년 넘게 명리학 공부, 철학과 장명, 사주에 등한 남자 보살로도 불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 보살, 장군 보살, 투스타 정보사령관 보살이 등장했습니다. 이자가 계엄을 뒤에서 비선 라인이 기획을 했다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자, 윤석열 이뿐만이 아니죠. 윤석열을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호도했던 천공, 소가죽을 벗겨서 제사 지냈던 기괴한 건진법사, 지리산 도사로도 불렸던 명태균에 이어서 햄버거 보살, 장군 보살까지 등장하느냐, 계엄 주역 노상원까지 드러난 것이다 라고 비꼬아서 이제 일가를 한 거죠. 이토록 기괴한 무속 비선들과 지금껏 국정 인사 계엄까지 모의하고 실현해 온 것인가 라며 윤석열의 앞날을 두고 용한 점쟁이들에게 전화 걸어 저희 남편 감옥 가나요를 백날 물어본들 내란 수계의 결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이야 라고 일갈합니다. 나 감옥 가나요? 라고 물어봐야죠. 김건희의 운명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제가 봐선 그래요. 내란 진짜 수계는 뒤에서 조정한 김건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걸 다 뒤에서 해왔는데 관련이 없을까요? 노성환과 계속해서 이 오비들과 통화했다라는 여러 증언들이 등장하죠. 오비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구원을 요청했대요. 그게 노상원 아닙니까? 이 보살, 장군보살, 햄버거 보살, 장군보살. 기가 막히네요. 무속 정권이 맞습니다. 자, 이 왼쪽 사람 보세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요. 영웅입니다. 영웅. 이런 사람 대우해줘야 돼요. 영웅 칭호도 줘야 되고 보상도 아주 막 과하게 해줘야 돼.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혼자 하다 보니까 몇 명이 달라붙어서 같이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이 안규령 대변인. 이 총을 어마무시한 총이잖아요. 총도 크네요. 소총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큰 총 같아요. 앞에는 보니까 소음 제거기까지 있는 거 봐서 암살용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실탄이 장전돼 있대요. 그런데 이걸 맨손으로 받아내요. BBC, CNN을 비롯해서 많은 유수의 전 세계적인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안규령 대변인. 영웅 아닌가요? 자, 이런 사람들 대우를 해줘야 다음번에 이 계엄, 비상계엄, 쿠데타 할 생각을 못하지. 아주 과하게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웅 아닙니까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이분을 꼭 찾아달래요. 그날 밤 맨몸으로 맞선 여의도 장갑차맨. 자, 충분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좋은데 취직도 막 시켜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주고 싶어요. 저런 사람한테. 자, 영상 보기 감동스러워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출동했던 군용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상 속 의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답니다. 호소했습니다. 의인을 찾아달라.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국회의사당 진입 경로 중 한 곳인 영웅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근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멋지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와라. 홀로 군용 차량 앞에 버티고선 내가 맞겠다. 있습니다. 와라. 이 남성은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양손으로 붙잡으며 진짜 무섭지 않을까요? 혼자 이거 막고 있잖아요. 시민들도 합세하자 차량은 다시 진짜 대박이에요. 멈춰섰습니다.
영웅이 맞아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 영상을 첨부하며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자들은 자, 혼자 막아섰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볼 때마다 두렵죠. 눈물 난다거나 눈물 나네요, 정말로. 쿠데타를 중단시킨 영웅들을 꼭 진짜 영웅입니다. 영웅칭을 꼭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그 옛날 천안문 쉽지 않거든요. 모습에서 인간의 존엄을 목도했는데 지금 비상겸이에요. 비상겸. 고맙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비상겸에서 이렇게 하기 쉽냐고요. 이게. 천안문 탱크맨은 1902에 천안문 광장으로 들어서 천안문 탱크맨 해방군의 탱크를 맨몸으로 가로막았던 인물로 세계적 토픽이 됐죠. 중국 천안문에서 그 서슬 싶으던 중국 공산당 정권과 맞서서 이렇게 한 겁니다. 혼자 막아내. 대단하죠. 자, 이 탱크맨 대단합니다.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영웅,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비상계엄 자, 민주당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즉시 책임 묻겠다라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한덕수한테 총첩을 했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특검법 공포 야당 요구에 헌법과 법률 따라 결정하겠다. 싸가지 없는 답변이야 이거. 않겠다는 거지. 내달 1일 공포 제의 요구 시한 전 2차례 정례 국무회의 주목. 24일까지 시한을 못 박았는데 24일 날이 국무회의 날입니다. 24일과 마지막 날 31일 날 2차례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답니다. 24일 날 않게 되면 너는 잘리는 거야. 잘리는 거 그냥. 해임이야 해임. 탄핵 끝. 한덕수 끝. 김건희 특검법, 일반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법, 검사 추천 의뢰 이거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4가지를 해야 돼요. 이게 테스트 베드야 얘한테는. 해야지. 넌 아니니까 너는 내란 공범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생긴 건 정말로 이 몸속에 능구덩이가 한 10마리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능글능글 맞게 생겼어 진짜로. 진짜 재수 없습니다. 간덕수 간만 보고 다닌다. 한덕수 간덕수. 자, 이 현수막에 대해서 국힘이 발작을 일으키네 보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불참 이 정윤옥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전국적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붙였어요. 아주 잘 붙였어요. 야 진짜로 쇠빙선 역할을 하네 보니까 이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에서 밑에다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런 현수막 이 반대 대항 현수막을 붙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선관위가 이건 붙일 수 있다. 위에 건 이건 안 된다라고 판정하니까 이 국힘이 발작을 합니다. 야 너네들이 재판관들 다 잡아들이라고 하고 이 김동연 판사 이재명 무죄준 판사도 잡아들이라고 하고 또 대법관도 선관위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붙잡아라고 하고 뭐 일반 그 선관위 직원 50명 붙잡아다가 손발 묶어다가 2건 씌우다가 가둔다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좋게 나오냐고. 발작해요. 자, 나경원님 먼저 발작합니다.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이다. 권선동이도 한마디 하죠. 권선동이. 이재명이 유죄 판결 확정되면 출마도 안 할 수도 있는데 편파적 결정이다. 출마를 왜 못해 하지. 너희들 희망 바람 아니냐. 대법원 판정하려면은 몇 년 남았어. 그것까지 끝나려면. 그리고 이재명 재판 자체가 이 내란 수괴들이 그것도 저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봐요. 아직도 내란은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재판 또한 이재명 대표 재판 또한 내란의 연속이다. 하나의 기획, 내란의 연속의 기획인 거야. 이 내란 쿠데타 세력의 기획이죠. 칼로 죽이려고 했고 맨 처음에는 칼로 목을 찔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실패하니까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그거죠. 그런 일환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쿠데타의 일환이다. 저는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재판 자체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쿠데타 세력이 완전히 그 죄가 밝혀지고 낱낱이 밝혀지고 할 때까지는 멈춰야 된다. 왜냐하면 쿠데타의 일환이니까 그 누가 정당합니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이 조국 대표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윤석열 이 무도한 자에서 모함받아서 그런 거예요. 과도한 수사. 형평이 맞지 않는 수사에 의해서 가 있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조만간에 사면 복권을 할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나마 이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는 촉매제가 됐잖아요. 몸을 불살라 태우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냈잖아요. 자, 정보사가 비상겸 전 5개월 전에 인민군복을 샀다고 합니다. 들리기에는 뭐 500벌 이야기도 나오고 뭐 40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보니까 HID 북파공작원 부대용으로 인민복을 구입했다. 이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에 따르면은 그 조달 사유가 훈련 영화 피복 제조, 훈련 영화 찍으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긴급 소요 요구라고 돼 있고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등을 맡은 요원들 용어로 제작된 것이다 라고 계엄을 상당 기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부승찬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북풍 공작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이 인민군복을 입혀서 뒤에서 소요 사태를 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소단을 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폭파도 하고 요인도 납치, 암살, 테러 등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민군복을 입고 그리고 행위를 하고 나서는 숲속에 숨겨 놓는 거죠.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발견한 거 하나 해서 공표를 합니다.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맞추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작하려고 한 거죠. 끔찍합니다. 모든 게 다 5개월 전부터 이미 이자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탄핵 의식했나? 처형인 박선영이 진실화해 위원장 장관급으로 임명이 됐죠. 이 정영식의 음성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 정영식의 음성이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처형이 진실화해 위원장 탄핵 표결 하루 전에 급하게 윤석열 김건희가 임명을 합니다. 뇌물성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정영식이 제대로 판단할 것인가? 뇌물 장관 자리 하나 뇌물로 받았는데 제대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만일에 이 6명이 판정하게 되는 경우에 1명만 반대해도 6명 이상이 다 찬성을 해야 9명이면 3명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이니까 되잖아요. 근데 현재 재판관 6명밖에 없어. 1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윤석열 탄핵이 안 돼. 윤석열 살아서 돌아온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정영식이가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혼자 임명한 사람이에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이 김어준 뉴스공장의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총수가 한 말이 좀 생각이 나요. 김어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방송 진행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한 번은 기관원 2명이 찾아왔답니다. 기관원 2명이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계속 그러면은 말을 안 들으면 이 정영식이를 보내서 골로 보내버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영식이를 재판관으로 보내서 그 당시에 이제 피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항소심에 이 정영식 재판관을 보내서 골로 보내버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정영식 재판관은 뭔가 있어요. 이 보수 정권하고 뭔가 이 기관들 또 특수 조직 기관들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판사 배정조차도 이 공작 기관들이 얘기를 해서 이 시스템을 원래는 컴퓨터 추첨위에서 판사들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있는가 봐요. 판사 배정도 자기들이 힘을 줘서 바꿀 수가 있나 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컴퓨터도 추첨했다는데 희한하게 왜 정영식이 되냐고. 정영식이 재판관으로 주심으로 됐어요. 아주 재수없죠. 그것도 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김어준 총수의 말에 의하면은 하여튼간에 기관은 협박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영식을 재판관으로 배정을 해서 2심에서 골로 보낼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그래요. 자, 이 정영식 재판관 뭐라고 하나 한번 봅시다. 약간 찝찝한 얘기를 합니다. 짧은 대화인데요. 저는 진보나 보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정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한 얘기죠. 진보, 보수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진보, 보수의 경계가 어디냐, 뭐, 여러 시선이 있다. 하나만한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 제가 한 판결과 관련해서 그런 보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을 바라다 보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판단.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보수냐, 진보, 시각.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를 어긋났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기에 탄핵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얘기 중요하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보기에 헌법적 가치가 어긋났다라고 생각하기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얘기죠.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것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 말에 심지가 있는 거야, 이놈은. 자, 총을 들고 가가지고 국회를 유린하고 밟고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데 그게 헌법적 가치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도 지금 이제 이상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자예요. 이상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헌법적 가치에 100% 어긋나지. 그게 무슨 항변할 거리가 있냐고. 모든 것이 다 헌법적 가치에 모든 행동이 어긋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지, 정영식이. 자, 장관 지처형을 장관급으로 봤더니 뭔가 헷가닥했나 봐요. 전부터 이상했어요, 김어준 말에 의해도. 정영식이 재판관 보내가지고 보내버린다고, 골로 보내버린다고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 3명의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9명이 재판하게 되면은 진짜 미친놈이 1명 정도는 있겠지만은 3명, 4명이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보수화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안심하는데 지금 6명 갖고 재판을 하게 되면 정영식의 말 보세요. 모두가 다 모든 행동들이 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